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7살 아줌마이고 췌장암에 걸린 여자입니다. 지금부터 저의 기구하고 한 맺힌 사연을 써볼까 합니다. 저는 13년째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어요. 시아버님께서 돌아가시자마자 장남인 큰아들과 같이 사시겠다고 시골에서 올라오셨고 그렇게 지지고 볶고 산 세월만 13년이 다 되어가네요. 워낙 없는 집에 시집을 왔기에 20년 동안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악착같이 살았어요. 저는 녹즙 배달을 본업으로 했고 오후 시간에는 식당 서빙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제가 이런 가난한 집에 시집을 간다고 했을 때 저희 아버지가 제일 많이 반대를 했어요. 사실 저희 친정집은 시댁처럼 가난하진 않아요. 아버지께서 가구점을 크게 하셨는데 할아버지한테 유산으로 받은 땅과 산까지 있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죠. 간혹 아버지 사업이 어려울 때면 그 땅을 하나씩 팔아서 재개를 하셔서 살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근데 엄마 없이 아버지 혼자서 키운 장녀가 이런 가난한 남자와 결혼을 하겠다고 하니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 된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결혼한다고 하면 평생 얼굴 볼 생각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뭔 놈의 콩깍지가 이렇게 씌었는지 그때는 남편이 제 전부인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아버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하였습니다. 친정의 도움 하나 없이 고생하면서 살았어요. 그래도 결혼하고 나서는 괜찮았어요. 근데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면서 남편의 그 검은 속내를 몇 번이나 알게 되었네요. 시어머니가 그렇게 저한테 시집살이를 시켜도 제 편 한 번을 안 들어주고 우리 엄마가 최고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도 자식들 생각하면서 열심히 살자 했었죠. 근데 이렇게 열심히 착하게 산 저한테 청천벽력 같은 일이 생겼습니다. 1년 전 아침에 출근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윗배가 말도 못하게 아픈 겁니다. 정말 떼굴떼굴 구를 정도로 통증이 심했어요. 근데 이런 저의 모습을 본 시어머니가 얘 아침부터 재수가 없게 왜 그렇게 죽는 소리를 하냐? 내 나이 70인 나도 아픈데 하나 없이 말짱한데 너는 고작 50도 안 돼 내가 왜 이렇게 징징대? 하며 통명을 터시는데 아니 사람이 아파서 저렇게 대굴대굴 구르면 보통 사람 같음 괜찮냐고 병원 가보라고 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닌가요? 그러면서 우리 아들은 새벽같이 출근한다고 나갔는데 너는 배달 가기 싫어서 지금 쇼하냐? 하시는데 결국 그날 아픈 배를 부여잡고 녹즙 배달 다 돌리고 병원에 갔어요. 그러니 별 다른 이상은 없다고 해 약 처방만 받고 집으로 돌아왔죠. 하루 종일 누워있는 제게 들으라는 식으로 몇 번이나 방문을 부서져라 열고 닫고 하시는데 저도 못 들은 척하고 안 했습니다. 그러니 시어머니 결국 본인 성에 못 이겨 유리컵을 하나 깨시더라고요. 너는 돈도 안 벌러 나가고 누워있는 주제에 시엠이 점심도 안 차려주냐? 하시면서요. 정말 못됐다 싶어도 저 정도일까? 저도 참다 시어머니한테 한 소리 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이날이 때까지 언제 이렇게 낮에 누워있는 거 보셨어요? 오죽 아프면 누워있겠어요. 근데 그거 보기 싫다고 이렇게까지 하셔야 성이 차세요? 했죠. 그날 제가 이런 소리 했다고 본인 아들한테 전화해서 네 마누라 미쳤나 보다고 제 험담을 얼마나 하시던지 저는 아플래야 아플 수도 없는 몸이었어요. 그러다 이게 몸이 한 번 안 좋아지기 시작하니 걷잡을 수 없이 몸에 이상 신호들이 오더라고요. 밥맛도 없고 뚜렷한 이유도 없이 체중도 4-5kg는 그냥 빠졌어요. 그리고 제일 큰 문제가 복통이었어요. 위 대장 내시경 검사에도 이상이 없었는데 복통이 멈추질 않았죠. 결국 큰 대학병원에 찾아가 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복부 CT를 찍어보았는데 췌장에 혹이 하나 있다고 했어요. 근데 암이 의심된다며 교수님 진료 후 입원을 해서 검사를 받았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병명은 췌장암 2기 중반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때만 생각하면 눈물이 왈칵 쏟아져요. 하늘이 노래지는 걸 넘어 핏빛이었어요. 왜 하필이면 그 많은 암들 중에 췌장암에 걸렸는지. 췌장암에 대해 인터넷으로 알아보니 생존율도 희박하고 수술도 어려운 수술이라고 했어요. 다행히 전이는 안 되어서 수술은 가능하다고 했죠. 제 암 소식을 가지고 집에 돌아왔을 땐 정말 죽고 싶더라고요. 다른 게 아니라 시어머니의 막말간 폭언 때문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저희 남편한테 어디서 저런 하자품을 데리고 들어왔냐? 쟤는 평생을 우리 집안에 도움이 되질 않다가 다 늙어 빠져서 암이나 걸리고 이제 와서 수술비는 어쩔 거야. 우리 아들이 쎄 빠지게 벌어놓은 돈으로 네 수술비 다 보태게 생겼다.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마누라 간병이 나게 생겼으니 어쩔 거야? 하시며 막말을 퍼부으시는데 이게 진짜 사람인가요? 저도 악에 받쳐 울면서 시어머니한테 어머님 말씀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나중에 천벌 받으세요.
제가 이 집에 와서 평생 놀고 먹고 했어요?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시냐고요? 하니 제가 드디어 머리가 어떻게 됐네. 아프니까 눈에 뵈는 것도 없냐? 어차피 죽을 병이면 괜히 돈만 버리지 말고 수술도 받지 말어 하시는데 그런 시어머니한테 들고 있던 가방을 바닥으로 내리쳤어요. 그리고 바닥에 주저앉아 23년 동안 너 같은 놈이랑 산 내 세월이 아깝다며 꺼꺼거리고 울었죠. 네 엄마 모시고 사느랴 이런 병도 걸린 거라고. 당신네들이 나를 병자로 만들었다고 난리를 쳤어요. 그러니 남편놈이 하는 말이 자기 엄마한테 뭐 하는 짓이니에요. 지 엄마가 틀린 말 한 거 하나도 없다며 조용히 안 해? 어딜 시어머니 앞에서 이따위 행동을 해? 하며 소리를 지르는데 진짜 제 편은 하나도 없었어요. 이것들이 인간인가요? 23년 전 결혼하지 말라는 친정아버지의 말을 들을 걸 하며 사무치게 후회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수술 받기 전까지 친정이라도 가고 싶었지만 발길 끊은 지 어언 20년이 넘었기에 갈 수도 없었고 저희 여동생만 제 암 소식을 알고 있었죠. 아버지나 오빠한테는 차마 알릴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다행히 2기밖에 안 돼 수술을 받을 수 있었고 췌장 전제수 수술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6개월에 걸쳐 항암 치료까지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술을 받고 나서도 시어머니랑 붙어 있어야 하니 지옥이 따로 없었기에 여동생네 집에서 몇 달간 지냈어요. 그리고 항암 치료 받으면서 잘 극복해보자는 담당 교수님의 말씀으로 잘 이겨냈네요. 덕분에 항암 4회차 들어갔을 때는 컨디션도 많이 좋아졌고 통증도 줄어들었죠. 그리고 제가 항암 치료를 받는 도중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저희 친정아버지가 쓰러지셨고 중환자실에서 계시다가 일주일 만에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정말로 제가 불효녀 같았습니다. 장녀라고 그렇게 예뻐해줬던 제 아버지였는데 20년 넘게 딸 얼굴 한 번을 못 보시고 이렇게 돌아가시나 보다 했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 끝까지 자식은 자식이라고 돌아가시기 전에 제 앞으로도 땅을 유산 상속해 주셨더라고요. 저한테 마지막으로 남기고 간 아버지의 선물이었어요.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던지 몰라요. 그리고 그 얘기는 일부러 남편한테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면 하이에나처럼 달려들 게 뻔하니까요. 근데 남편놈이 저희 아빠 장례식장에서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사실이 시어머니한테도 들어갔겠죠. 그러니 이 얌체 같은 시어머니, 제가 여동생네 집에 있을 때는 전화 한 통도 안 했으면서 그 사실을 알고는 전화를 다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며느라 얼른 집으로 오거라. 네가 없으니까 집이 아주 이상해. 너 오면 내가 밥도 챙겨주고 일도 다 하고 정말 잘해줄게 라는데 어이가 없었죠. 사람이 돈 앞에서 장사 없다고 저리 속보이는 행동을 하나 왜 저러고 사나 싶었어요. 제가 집으로 가니 남편은 절 무슨 왕비대하듯이 떠받들어 주었고 시어머니 또한 제가 뭘 하려고 해도 가만히 있으라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너는 환자인데 이런 건 건강한 내가 해야지. 하지마 하셨어요. 그렇게 남편은 제가 항암치료 다닐 때마다 회사에 월차까지 써가며 저를 병원에 데려다 주었고 저는 대놓고 남편한테 징작에 이렇게 해주지. 내가 아버지한테 유산 받았다고 하니까 이제 와서 이러는 거야? 하니 그게 무슨 소리냐며 당신은 날 뭘로 보고? 나는 그 유산 바라지도 않아 라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한테도 대놓고 어머님은 갑자기 왜 이러시냐고 돈 때문에 이러시냐고 그랬어요. 그러니 너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며 아픈 며느리 보살펴주는 거라고 하셨어요. 이 두 인간들 어떻게 하면 제 주머니에서 돈이 나올까 궁리하는 사람들 같았죠. 그러다 저는 마지막 항암치료를 받으러 병원에 갔을 때 충격적인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치료가 다 끝나고 기다리고 있을 때 남편을 찾았는데 아무리 봐도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갔지 하며 두리번거리다가 저쪽에서 전화통화를 하는 남편이 보였어요. 그리고 남편의 뒤쪽으로 갔는데 남편놈이 시어머니랑 통화를 하고 있는지 엄마 소리를 계속 하더라고요. 저는 무슨 얘기를 하나 조용히 뒤에서 듣고 있었습니다. 근데 남편놈 하는 말이 아 그러게 엄마 말대로 얼른 죽어야 그 재산 내가 다 가지고 올 텐데 아 병원에서는 뭐 좋아지고 있다고 항암치료 열심히 받으면서 이겨내보자고 하지 암이 다른 데로 전이가 돼야 빨리 죽을 텐데 라고 하며 저 사람 죽으면 배우자가 1순위로 재산 받으니까 그 돈으로 우리 엄마 하고 싶은 거 펑펑 다 해. 아이 그럼 엄마가 물 떠놓고 기도라도 해봐. 빨리 저 세상 가게. 라고 하며 쳐웃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눈이 뒤집혀졌고 남편놈 뒷머리채를 있는껏 잡아당겼어요. 그러니 아이씨 뭐야 하며 뒤를 돌아보더니 저인 걸 알고는 깜짝 놀라 전화기까지 떨어뜨리더라고요. 저는 그런 남편한테 야 이 쓰레기 같은 놈아
너나 네 엄마나 원래 이런 사람인지 알았지만 뭐? 암이 다른 데로 전이가 돼서 빨리 갔으면 좋겠다고? 네가 진짜 사람 새끼냐? 너 같은 놈 낳은 네 엄마도 인간이냐? 하며 가지나를 썼어요. 그러니 남편 놈 기겁을 하며 그거 자기 얘기한 거 아니야. 나 아는 사람 얘기야. 라며 오해라고 하는데 저는 그런 남편 놈을 한 번 더 잡으며 내가 니들 가만히 안 둘 거라고 하며 나왔어요. 그리고 집 들어가기 전에 법원에 가서 이혼 서류 하나 뗐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랑 남편 놈 면상에 집어 던졌어요. 시어머니는 왜 이러냐며 네가 오해한 거라고 절대로 네 얘기한 거 아니라고 하는데 내가 진짜 등신으로 보여요? 당신들이 그따위로 말하면 내가 곧이곧대로 그러셨구나 들을 줄 알았냐고요? 하며 당장 이혼 서류 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남편 놈은 죽어도 자기는 이혼 안 할 거라고 내가 이혼 안 해주겠다는데 어쩔 거냐고 그러는데 저도 소송한다고 했어요. 그러니 시어머니 네가 소송할 동안 몸이 더 안 좋아져서 재발이라도 하면 어차피 이혼도 못하고 너 치료받으러 다녀야 되는데 그 돈 다 우리 거 되는 거나 매한가지야 라고 하는데 남편 놈도 거들며 당신이 소송하면 내가 또 항소하고 상고해서 3심까지 갈 거야. 그럼 당신이 그 소송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는데 저도 문득 저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억울하게 이혼도 못하고 이 돈이 다 저 인간들한테 갈 텐데 그 꼴은 절대 못 본다 생각이 들었고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혼은 하고 죽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 암 환우 카페에서 개 구충제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되었습니다. 말기암 환자들은 다른 희망이 없어 그거라도 먹는다는 사람이 꽤 많았어요. 얼마나 간절했으면 신락 같은 희망으로 개 구충제를 먹을까 싶었네요. 정말 제 마음과도 같았죠. 그리고 사람 구충제를 먹는다는 분도 있더라고요. 저도 이런 정보를 보고 인터넷이며 유튜댕이며 알아보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남편 놈하고 시어머니한텐 일부러 그 약 먹는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래야 제가 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것 같아서요. 전 두 인간들에게 나 걔 구충제 먹을 거라고 그거 먹어서 아주 악착같이 살 거라고 했어요. 끝까지 살아서 이혼 소송하고 이혼해서 내 재산 전부 다 지킬 거라고 했네요. 그러니 남편 놈도 걔 구충제에 대해 알아보더니 얼굴까지 심각해지더라고요. 제가 진짜로 그거 먹고 살까봐 겁이라도 났나봐요. 남편놈 저런 태도에 역겨워서 정말 구역질이 다 났어요. 그놈의 돈이 뭐라고 지 마누라가 죽는 것보다 그 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 아니냐고요. 진작에 이혼을 했었어야 됐나봐요. 저는 당장 이혼 전문 변호사를 알아봤고 이혼 소장은 접수를 한 상태예요. 그리고 여기서만 하는 말인데 아직 걔 구충제에 관해선 확신이 없어 더 알아보고 있어요. 이제부터 길고 긴 아무 편도 없는 저 혼자만의 싸움이 될 것 같아요. 이혼 소송이며 암 극복까지 너무 많은 숙제가 저한테 달려있네요. 저희 아이들은 엄마 불쌍하다며 지네들이 끝까지 엄마 옆에서 있을 거라고 해요. 그리고 두 인간들 얼굴도 쳐다보기 싫어 지금은 조그마한 원룸 얻어 별거 중입니다. 몸 관리 잘하며 끝까지 싸워 이기려고요. 두 모자가 제 앞에서 무릎 꿇고 비는 날이 올 때까지 싸울 겁니다. 이렇게 제 얘기를 쭉 써보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저의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요즘 같은 때 다들 건강 조심하세요. 지금까지 사례자분의 글을 읽어보았는데요. 사례자님의 간절한 마음이 그래서도 많이 느껴집니다. 꼭 회복하셔서 원하시는 일 전부 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식사랑 약 잘 챙겨 드시고 기운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제 채널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